시간이 잘려서 다음 영상으로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XML 설정 방식과 애노테이션 기반과 자바 컴피규 방식으로 기억해내자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위치 어떤 파일로 만들어져 있느냐 확장자가 XML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클래스나 메소드 상단에다가 컴포넌트다 서비스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애노테이션 기법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바 컴피규 고위험 방식을 쓸 때는 이렇게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혹은 빈 메소드로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때 빈을 등록하는 방식은요, XML 쪽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빈 이렇게 써요. 그럼 내가 빈이 하나가 아니라 얼마든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빈, beans로 시작해서 슬래시 beans. 자, 여기 안에 여러 개의 빈을 얼마든지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스에 빈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명시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애노테이션은 클래스에 이렇게 컴포넌트, 레파지토리, 서비스, 컨트롤러 이런 키워드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자바 컴피기는 메소드에 빈이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더불어서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개념을 접근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XML은요, 프로퍼티나 constructor ARG, 아규먼트라고 하는 말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성 값으로 넣거나 아니면 생성자의 아규먼트 값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들 있죠. 이런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로 XML 설정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애노테이션 방식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오토와이어드. 오토와이어드는 뭐냐면 너가 자동으로 인지해 라고 하는 말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얘기할 때 내가 명시적으로도 주입을 해낼 수가 있지만 자동적으로도 주입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오토와이어드예요. 오토와이어드, 자동으로 아니면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인젝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밸류 값을 지정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필드라든가 생성자나 세터 같은 이런 주입하는 내용에 이러한 애노테이션을 삽입하면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자바 컴피규 방식에서는 메소드 호출이나 생성자 주입 방식으로 얼마든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가독성이나 유지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XML로 분리로 명확하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매번 객체 생성해야 되고 그 객체 생성되어 있는 곳에다가 내가 초기 값을 지정을 하려면 XML 파일이 어떻게 될까 계속 프로퍼티, 컨스트럭터, 아규먼트, 컨스트럭터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좀 큰 프로젝트에는 오히려 이 XML 파일로 만들어놓는 것이 조금 더 안 좋아요. 자, 더불어서 간결하고 코드와 설정이 동일한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애노테이션 기법이 더 좋고요. 명확하게 뭔가 타입이 지원하거나 아니면 아이디 자동 완성이나 리팩토링 같은 이런 기능에서 적용하고자 할 때는 오히려 자바 컴피규 방식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뭐 인텔리제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가져다 쓰시잖아요. 자, 이런 거 할 때는 오히려 자바 컴피규 방식에 의해서 여러분 가독성이나 유지 보수를 통해서 작업하시는 게 더 나올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아이디 지원과 관련돼 있어서는 타입이 좀 안정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얘는 좀 약간 제한적인데 얘는 애노테이션만 인식시키면 돼요. 더불어서 얘는 강한 타입 기반으로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아주 아이디 호환성을 굉장히 유지할 수 있으면서 금세 키가 자동으로 싹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인텔리전스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굉장히 편한데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인텔리전스가. 내가 처음에 이 스프링에 대해서 배울 때는요, 키워드가 어떠한 키워드가 들어가고 어떠한 라이브러리 이름이며 그 라이브러리에서 어떠한 메소드 이름인지를 알고 자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가 너무 자동으로 생성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본인이 프로그램을 해놓고는 이게 뭐였지? 라고 보는 친구들 종종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인텔리전스 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에는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는요, 좀 한번 써보는 것도 좋다라고 봐요. 써보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프로그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사용 용도를 보면 레거시 프로젝트라든가 외부 설정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XML 설정 방식으로 하는 게 좋고요. 간단한 프로젝트나 자동 스캔 기반에 의해서 프로젝트가 수행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할 때는 그냥 애노테이션 기반으로만 만들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바 기반에서 요즘 최신에 해당되는 웹기술 같은 걸 가져다 쓰고자 할 때는 최신 스프링 부트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중심 구조로서 만들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즘 뭐 스프링 부트에 좀 관심 있다라고 해서 공부 좀 해봤던 친구들, 뭐 스프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던 친구들은 대부분 다 뭐가 기반일까요? 자바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바 컴퓨터 방식 기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시로 가서 보면은 아까 여기 지금 보니까 빈스의 빈으로 적용이 된다 했었잖아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원래 클래스 이름은 이건데 아이디는 이렇게 쓴 거야. 이거를 우리가 자바 코딩을 한다 그러면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야. 여러분이 뭐가 자 쉽게 설명하면 자 스트링 해볼게. 스트링에 예를 들어 K는 new 스트링에 이렇게 해서 객체 변수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요때 요 스트링이 바로 요거예요. 유저 서비스. 여기를 유저 서비스라고 쓴 거고요. new 앞에 요 객체 변수 이름, 인스턴스 변수 이름이 바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는 이거는 지금 객체 이름을 얘기하는 거구나. 클래스는 말 그대로 클래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생성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로 요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더불어서 애노테이션 쪽에서는 어떻게 쓰느냐면 컴포넌트나 서비스나 레파지토리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클래스라든가 메소드 위에다 써놓고 작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자바 컴피그는 이렇게 메소드 위에다가 빈 이렇게 가져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 따져보면 얘네들은 분리가 설정에 관련되어 있는 분리가 명확해요. 더불어서 코드에 대한 간섭이 없어요. 왜냐면 독립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쓰여서 얘네들을 불러와서 그냥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뭐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걔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노테이션은요. 애노테이션에 대한 장점은 설정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자동화가 용이하다. 왜 그러냐면 오토와이어드 이 같은 기법 때문에 자동으로 익혀지는 기법이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자바 컴피그 형식 방식은 타입에 대해서 안정성이고 테스트와 모듈화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와 모듈화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 따져보면 초보자들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XML 같은 경우는 복잡도가 증가하고요. 오타에 굉장히 취약해요. 왜냐면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뭐 스페링 잘못 쓰거나 뭐 이렇게 쓰다 보면 계속 이 오류 때문에 이거 찾느냐고 시간 다 보내거든요. 이건 단점. 더불어서 애노테이션 같은 경우는요. 자동 스캔에 관련돼 있어서 이 오토와이어드 이거 너무 자꾸 써가지고요. 어디서 뭐가 작동이 되는지 잘 몰라요. 이런 경우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시성이 좀 부족해요. 내가 좀 뭔가 이게 코드 값을 직접적으로 넣어야 될 부분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간단했었거든. 이렇게 뭐 그냥 컴포넌트, 레파지토리, 컨트롤러 이렇게만 썼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명시적으로 뭔가 좀 뭔가 값을 내가 조절해 보고 싶어서 할 때는 그 해당되는 옵션 값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바 컴피그로 넘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체적으로도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명시적으로 등록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타입의 안정성과 더불어서 테스트와 모듈화가 유리했던 거예요. 그런데 얘가 단점으로 봤을 때는 설정 클래스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 같은 거 이거 할 줄 모르면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좀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빔 컨테이너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해봅시다. 자, 빔 팩토리 컨테이너를 통해서 얘는 빔 팩토리 컨테이너는 루트 인터페이스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가장 기본적인 IOC 컨테이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생성, 주입, 관리, 조회에 해당되는 이런 모든 기능들이 어디서 수행이 되고 있다라 빔 팩토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에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빔 팩토리가 가지고 있는 주요 역할을 가서 보면은 빈을 생성하고 관리하면 의존성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지연 로딩을 해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요청 시점에 필요한 빈만을 생성해서 메모리를 좀 더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초기화와 더불어서 소멸에 관련된 이런 모든 기능들을 다 기본적인 애노테이션을 통해서 관리해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빈에 대한 검색 기능까지도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빈 생성과 관리에 해당되는 기능은 어떻게 가져다 쓰시면 되냐면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시킬 수가 있고요. 의존성 주입 같은 경우는 생성자 주입 같은 이렇게 오토와이어드 이런 애노테이션 가져다 쓰시면 되고요. 지연 로딩 같은 경우는 겟빈 호출 시에 빈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우리가 메모리를 조금 더 최적화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돼 있어서 다음과 같이 퍼스트 컨스트럭이나 아니면 프리디스토리 같은 이런 애노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초기화나 혹은 소멸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좀 더 손쉽게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빈 검색과 관련되어 있는 거 겟빈 아주 많이 써요. 겟빈 기억해 내시고요. 그래서 이름으로서 찾아내거나 아니면
클래스의 이름을 가지고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빔 팩토리는 핵심 기능만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만들어내려면 내용들 정도 더 추가해야 되는데 요거를 확장해서 뭘 만들어냈다고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얘네는 국제화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AOP라든가 트랜잭션 같은 이런 것들 다 관리해 준다라고 하고 지원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럴 때 이 빔 팩토리랑 어플리케이션을 서로 비교 한번 해봤어요. 얘는 최소 기능만 제공을 하는 거고 얘네는 빔 팩토리를 좀 더 확장해서 고급 기능을 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빈 로딩 방식은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본 역할은 빈 생성하고 주입하고 생명주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컨텍스트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기능도 우리가 국제 같은 관련된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벤트 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 AOP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능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 기능들 다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그러면 빔 팩토리를 쓰지 않고 그냥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낫겠죠? 맞습니다. 사용 방식으로는 주요 리소스 전략이 필요하거나 단순한 테스트 용도에는 빔 팩토리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실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는 보통 뭘 많이 쓴다?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가져다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현체의 예시를 가서 들여다보면 빔 팩토리 같은 경우는 XML 빔 팩토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지금 라이브러리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용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다음 같은 요런 다양한 구현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앞에다가 이렇게 이름이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요런 구현체들을 가져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빔 팩토리를 통해서 간단한 예제를 지금 한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봤더니요. 자, 여러분 좀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요런 거 하나 갖다 놨어요.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여기 보면 내가 지금 뭔가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자, 봤더니 지금 지금 해당되는 파일의 구조를 들여다봤더니 소스 메인의 자바를 기반으로 자, 뭔가 테스트라고 하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자바 소스를 만들어냈고요. 리소스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XML 파일을 뒀고 더불어서 폼.xml 파일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딱 보이죠. 이때 이 폼.xml이라고 하는 이 파일 보면 얘는 메이븐 프로젝트예요. 메이븐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겁니다. 메이븐 프로젝트. 이 메이븐 프로젝트를 들어가서 보면은요, 얘가 아마 기본적으로는 지금 요 디렉토리 모양 구조 있죠. 요 기본 디렉토리 모양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얘가 지금 자바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바 라이브러리가 기본 디폴트로 링크가 돼요. 이때 메이븐은요, 보통 기본적으로 세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팅이 안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폼.xml에다가 내가 해당되는 기능을 좀 더 추가해야지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내가 메이븐으로 했으니까 메이븐 디펜던시가 연결은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폼.xml이라고 하는 환경 파일에다가 내가 얼마든지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저장해서 끌어가져와서 자동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간단한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얘가 지금 보니까 메인에 지금 빔 팩토리 갖다 썼죠. 빔 팩토리를 가져다 쓰려면 해당되는 XML 파일 불러오기에서 뭘 갖다 써야지만 된다 그랬냐면 XML 빔 팩토리를 가져다 써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랬을 때 클래스 패스를 불러오기 위해서 요걸 가져다 썼어요. 근데 이게 좀 부자연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XML 빔 팩토리가 현재 사용이 되지 않아요. 요걸 좀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디폴트 리스너블 빔 팩토리나 XML 빔 definition reader라고 하는 다음 같은 요 메소드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선 간단한 예제라서 간단하게 결과물 보려고 뭘 갖다 썼냐면요. 얘를 주석 처리해놨어요. 주석 처리해놓고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로 돌려봤어요. 자,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로 돌려서 이거에 대한 구현체. 자, XML 파일 불러올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앞에 접도로 뭘 갖다 쓰면 된다? 클래스 패스 XML 이렇게 가져다 쓰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 패스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그래서 빔 파일을 불러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팩토리가 생성이 되겠죠? 자, 그때 그 팩토리를 기반으로 자 데이터가 불러오겠습니다. getBin. 자, 뭘 불러가지고 올 거예요? 뭘 불러가지고 올 거냐? 요게 바로 뭐냐면 객체
객체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명. 야, 이 객체명이 해당되는 것을 불러가지고 올 건데, 자, 그럼 이제 뭔가 데이터가 이렇게 땅 하고 불러가지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이 불러가지고 왔을 때 데이터형의 타입이 어떻게 될까? 서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형 타입을 일치시키려고요. 얘가 지금 헬로우 서비스라고 하는 객체로서 서비스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를 생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너가 지금 불러가져와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한 통일성을 지정하기 위해서 데이터형 타입을 일치시켰어요. 헬로우 서비스로 일치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서비스에 있는, 즉 헬로 서비스라고 하는 거 요새 뭔가 구현 내용들이 있겠죠. 그리고 봤더니 say hello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네요. 봤더니 얘가 지금 뭔가 만들어져 있겠죠. 그러면 요 헬로 서비스라고 하는 걸 내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헬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걸 봤더니 여기 있네요. 헬로 서비스. 자, 헬로 서비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거기 메소드 say hello. 자, 이거 봤더니 헬로 스프링 벤 팩토리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을 때요. 컨테이너 불러들일 때 첫 번째 뭘 한다고요? XML에서 먼저 환경을 불러가지고 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 그 XML 자체 내에서 뭐가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될까? 객체명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빈점, 여기 지금 빈점 XML이잖아요. 그래서 빈점 XML 파일을 만들었어요. 자, 요거는 기본적인 우리가 불러가지고 와야지만 되는 라이브러리인 거니까 이거는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다 쓰시면 돼요. 자, 그때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야. 빈 아이디에 해당하는 객체 변수명 쓰고 클래스에다가 여러분 해당되는 클래스명, 생성자 이름 가져다 쓰는데 주의할 사항은 프로젝트명을 풀네임을 다 써주셔야지만 안정하게 찾아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 지금 테스트라고 하는 요게 지금 테스트라고 하는 패키지다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테스트.hello 서비스. 자, 테스트.hello 서비스 요거죠. 헬로 서비스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통해서 내가 객체 변수 이름을 뭘로 만들어낸 거야? 헬로 서비스. 그때 요 객체 변수 명 이름이 바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바로 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소스는 건들지 않고 데이터가 변동이 됐다 그러면 뭐만 건들면 될까요? 얘네만 건들면 되는 거예요. 얘네만. 그런 거니까 아주 간단한 프로젝트 만들어내고자 할 때는 어때요? 오히려 이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얘네들 메인 쪽에서 막 건들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여기에서 데이터만 고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행을 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Hello Spring Ben Factory라고 데이터가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여기에 자, 이제 스프링 기반으로 뭔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org.spring framework context.application context 서포트 이렇게 라이브러리 지금 많이 불러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설치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form.xml 파일 있죠. 여기 form.xml 파일에 요거를 등록시켜야 돼요. 요거를. 자, 내가 이제부터 스프링 컨텍스트를 가져다 쓸 거야. 이거를 자,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여기에다가 추가시켜줘. 이런 말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떻게 될까? 이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메이븐이 참으로 좋은 게 메이븐 레퍼지토리 웹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메이븐 프로젝트를 설정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여러분 파일 뉴 메이븐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겠죠. 자, 그리고 났을 때 여기 지금 아마 form.xml 파일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때 이 form.xml 파일에다가 아까 앞에서 봤던 요거 추가시켜야 되겠죠. 자, 의존성 주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시켜야 되는데 아마 기본적으로 만들면 얘네만 있을 거예요. 얘네만 있는데 요거를 지금 내가 추가를 시킬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찾느냐? 자, 우리 브라우저 열으셔가지고요. 메이븐 레파지토리라고 써보시면 메이븐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웹사이트 하나가 딱 보일 거예요. 자, 여기 웹사이트 제가 링크 시켜줄게요. 메이븐 레파지토리.com에 들어가면 요런 레파지토리 웹사이트가 나와요. 이 웹사이트의 검색창에다가 여기다가 스프링, SPRING, 스프링 하나 딱 쓰면은요. 스프링과 관련되어 있는 모듈들이 쫙 보여요. 그 중에 내가 뭘 볼 거다고요? 컨텍스트. 자,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지금 현재는 제가 6.2.9라고 지금 봤는데 버전은 다양해요.
버전은 다양한 거니까 그 중에 이제 여러분 저 카운팅 다운로드 수가 많은 거 있죠. 다운로드 수가 많은 게 안정적이라는 뜻이에요. 다운로드 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사용하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버그가 있을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수가 많은 것을 선택해서 적용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7점 버전대를 한번 설치해 본 거고요. 자, 조사는 제가 6점대를 한번 이렇게 링크는 요걸 했었는데 다운로드는 요걸 합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사이트로 딱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바로 이렇게 복사할 수 있도록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사해서 이렇게 갖다 딱 놓으면 얘가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리고 나서 세이브 저장하세요. 저장을 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이 스프링 컨텍스트에 필요했던 라이브러들이 다다다닥 달라붙어요. 이게 아마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 거기 여기 보면은 이제 뭔가 다운이 되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화면 하단에 가서 보시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매분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다운로드 받아져 있네 이렇게 딱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스프링 컨텍스트만 설치를 하시면은요. 스프링 컨텍스트만 설치를 하시면 자동으로 AOP, 빈, 코어,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이런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달라붙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베이스. 그래서 AOP에 관련된 거 더불어서 우리 빈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 그 다음에 코어와 관련되어 있는 거 더불어서 표현 기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학습을 좀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스프링 컨텍스트를 설치했더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의존성 내용들이 같이 추가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매분 프로젝트를 여러분 진행을 하시면요. 매분 프로젝트에 다음같이 폴더들이 소스, 메인, 자바 이렇게 생성이 될 거예요. 더불어서 소스, 메인의 텍스트, 만약에 더불어서 뭐 타겟 뭐 이렇게 폴더들이 만들어질 텐데 우선적으로는 자바, 소스, 메인의 자바에 우리가 뭐 폴더 하나 만들어 내셔가지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패키지라는 용어를 쓰죠. 패키지 하나 만들어내서 어플리케이션 자바 이렇게 가져다 쓸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잖아요. 자, 이제 내가 자바 어플리케이션 버튼을 딱 런 시켰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읽혀지는 얘가 누구냐면 요 파일인 거예요. 바로 진입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얘를 가장 먼저 읽혀집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한번 해볼 테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기본적인 건 한번 이렇게 파일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유심히 들여다보면 메이브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form.xml이라고 하는 파일이 기본 베이스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는 메이븐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설정들을 여기다가 저장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이븐 쪽에서는. 이거는 이제 GitHub 적용했을 때 내가 이거 해당되는 내용은 제기시켜서 GitHub에 넘겨줘. 뭐 이럴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기능에 대한 설명이나 사용법 같은 거 설명하기 위해서 리드미 마크업 다운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 요거는 그냥 사용법에 관련되어 있는 주석 처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스 메인 자바가 있고요. 소스 메인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겠다. 더불어서 타겟과 관련되는 이런 메시지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빌드가 다 됐을 때 다 이제 완성 다 됐을 때 만들어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그 내용들이 여기에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선적으로 어디를 만들어내느냐 테스트도 우리가 이게 이제 약간 고급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은 이쪽 부분을 많이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내가 XML 파일이라든가 뭔가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은 주로 어디에 많이 모이냐면 리소스라고 하는 요 패키지에 많이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소스는 이렇게 보시는 거야. 자바 소스는 소스 메인 자바라고 하는 곳에다가 다 묶어 놓을 거야. 더불어서 내가 자바 소스가 아닌 그에 해당되는 소스들은 다 어디다 묶어 놓을 거야? 소스 메인 리소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다 묶어 놓을 거야.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이제 텍스트 문서를 변환했기 때문에 다음지 슬래시 되어 있는데 보통 여러분한테는 아마 저기 폴더 모양처럼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자바 소스에다가 바로 여러분이 자바 소스를 만들어도 되겠지만 이왕이면 우리 자바 배울 때 제가 항상 자꾸 뭘 얘기를 했냐면 패키지 단위로 패키지를 생성해서 패키지에다가 자바 소스를
저장할 수 있는 이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 습관, 패키지를 만들어서 작업하는 연습들, 그래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작업하는 연습들. 그래서 여기 지금 com.example.app이라고 하는 이거는 내가 만든 거예요. 얘네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서 거기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예를 들어 뭐 컨트롤러만 묻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com/example/controller라고 하는 패키지 하나 만들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서비스와 관련된 걸 만들어낼 거야. 그러면 com/example/service라고 하는 패키지 만들어서 적으면 되는 거고, 내가 레퍼리토리와 관련된 걸 만들어내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com/example/repository라고 하는 패키지 만들어서 저장하시면 되는 거겠죠.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매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에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드를 갖다 쓰는 게 좋아요. 어렵다라고 너무 처음부터 쉬운 것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 그래들도요, 내부 들여다가서 보면 뭘로 만들어지냐면 이 매분 가지고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니까 매분부터 먼저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들로 넘어가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과물은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24-000064. 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